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9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현입니다. 2023년 여름을 뜨겁게 강타해 그 매장 또한 파죽지세로 늘어나고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탕후루인데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게 된 탕후루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이 너무 높아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슈똥라에선 달콤한 탕후루 뒤에 숨어있는 건강, 환경 문제를 비롯해 해결책으로 내놓은 탕후루 업계의 대안책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주제는 탕후루네요. 탕후루 정말 달달하고 맛도 있어서 저도 바로 어제 구매해서 먹었거든요. 요즘 또 식후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만큼 혜성처럼 떠오르는 간식이잖아요. 네,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탕후루에 매료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름하여 탕후루 전성시대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안에 있는 새콤달콤한 과일로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유행이 확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나운서님, 혹시 탕후루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탕후루의 유래요? 그럼요. 탕후루는 중국의 인기 간식이잖아요. 유럽에선 설탕이나 당미를 굳혀 만든 간식인 토피가 유행하듯 중국에선 산사나무 열매를 나무꼬챙이에 꿰 설탕물을 바른 먹거리잖아요. 오, 아나운서님, 중국에서 유래된 것만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산사나무에 대한 유래까지 아시다니 제법이신데요? 그렇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인 탕후루의 유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 기대되는데요. 빨리 들려주세요. 탕후루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2세기 말 중국 남송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광종의 애첩인 황귀비는 원인 모를 병을 앓았는데 진료를 보던 의사가 설탕물에 끓인 산사나무 열매를 먹게 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져 지금의 탕후루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기자님, 앞에선 탕후루의 탄생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국의 국민 간식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유래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한국에는 꽤 유명한 중국인 및 조선족의 집성촌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겠나요? 신림 쪽에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림도 그렇고. 아, 인천 차이나타운을 빼놓을 순 없죠. 맞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예전부터 탕후루를 판매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튜브계의 인기 콘텐츠로 떠오르며 2018년 1차 탕후루 붐이 일었죠. 그 후 현재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왕가탕후루가 생겨나게 되며 여러 마케팅을 통해 현재 2차 탕후루 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탕후루가 다시 인기를 끌게 되어서 놀랐던 기억도 나거든요. 현재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딸기, 귤, 샤인머스켓 등 기존에도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았던 음식을 더 달달하게 설탕 코팅을 해 판매하는 음식이 탕후루다 보니 인기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는 탕후루의 종류 또한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과일로 한정되었던 기존과는 다르게 떡, 과자 등도 탕후루로 만들어지고 있고 일명 탕마카세라고 불리우는 탕후루 오마카세, 그리고 탕후루 빙수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탕후루 오마카세요? 그건 또 신기한데요. 10대, 20대 사이에선 탕후루가 이젠 빼놓을 수 없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됐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탕후루뿐만 아니라 탕후루를 응용한 음식들도 나오고 있어 그 유행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탕후루의 매력에 단단히 매료됐다는 시민분이 있어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그야말로 탕후루에 푹 빠져버린 23살 대학생입니다. 전 탕후루의 매력에서 몇 달째 헤어나오지 못하고 매일 1일 1탕후루를 실천 중인데요. 상큼한 과일과 달달한 설탕 코팅의 맛이 일품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탕후루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식감 때문인데요. 겉바속촉이라고 하죠. 그 식감이 저를 계속 매료시키는 거더라고요. 탕후루를 씹는 행위가 제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해서 정말 잘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탕후루는 블랙 사파이어인데요. 전포도가 탕후루로 만들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렇게 달지 않은 것 같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기자님, 이러한 탕후루가 선풍적인 열광을 끌게 된 데엔 MZ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탕후루 열풍에 가장 큰 기여를 한 MZ세대의 두 가지 특징은 배달의 미용과 SNS 확대인데요. 아나운서님, 앞서 탕후루를 즐겨 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배달의 민족에도 탕후루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네, 탕후루가 배달도 된다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탕후루를 보냉팩에서 꺼내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탕후루가 배달이 돼서였군요. 네, 맞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배민 트렌드 2023 가을 겨울편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내 탕후루 검색량은 지난 1월과 비교해 47.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탕후루의 검색 순위는 마라탕, 냉면에 이어 상위 3위를 기록했으며 올 초만 해도 검색 순위 100위권에 등장한 적도 없었는데 단숨에 상위권을 꿰찬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배달의 민족 앱은 보통 10대, 20대가 많이 이용하니까 그게 유행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네요. 두 번째 특징은 SNS 확대라고 하셨죠? 이건 대충 알 것 같아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인 인증 문화 때문이겠죠? 맞아요. 최근 MZ세대의 인스타 스토리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음식으로 1위 마라탕, 2위 엽기 떡볶이, 3위 탕후루가 순위권에 올랐다고 해요. 또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MZ세대의 특성상 인스타 스토리와 같은 인증 문화가 탕후루 열풍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주변의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탕후루에 입문했다는 시민분을 안 기자님께서 인터뷰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탕후루를 처음 접해 가끔 먹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또래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인스타그램 피드부터 스토리 뭐 하다못해 그냥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에서까지요. 특히 전 인스타 스토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 같아요. 사람들이 뭐 유행하는 거 해서 올리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뭔가를 올리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탕후루도 처음엔 그랬어요. 주변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탕후루를 먹고 먹은 걸 찍어서 올리는 등 인증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세대의 문화로 자리 잡은 탕후루 때문에 여러 문제점 또한 야기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탕후루의 유래에 대해 언급할 때
중국 황비의 병을 낫게 해준 음식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세대에선 병을 낫게 해준 음식이 지금 우리 세대에선 병을 유발하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사실 저도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안 그래도 과일은 당이 높은 식품인데 설탕 코팅까지 되어 있어 당 함량이 너무 높은 식품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확합니다. 탕후루 한 꼬치에는 10에서 25g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루에 권장되는 당 섭취량의 절반이나 되는 양입니다. 설탕뿐 아니라 반짝이는 비주얼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물엿이 문제가 크게 되는데요. 물엿은 혈관과 혈액에 무리를 주는 단순 당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의 발달로 이전보다 과일의 당 함유량이 높아졌는데 단순 당을 첨가하니 그 정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현대사회에서 소화당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2021년 2,480명에서 올해 2,821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탕후루 유행이 청소년들의 소화당뇨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소화당뇨 문제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를 문제로 삼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국정감사에 왕가탕후루의 대표 달콤나라 앨리스의 김소양 대표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 문제가 심각해진 거군요. 안 기자님께서 탕후루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 정소아 청소년과 의원 김주아 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봅시다. 네, 요즘 소화당뇨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요즘 탕후루 같은 음식을 포함해서 저가 프랜차이즈에서 대용량 용료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음료나 탕후루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당보다 더 많은 혹은 그 절반 정도의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섭취하는 국가라서 국민의 대부분이 당뇨를 가지고 있는데 탕후루 같은 설탕 범벅 음식을 먹게 되니 당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소화당뇨입니다. 청소년기에 당뇨에 걸리게 되면 추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저가 프랜차이즈 음료 먹고 당장 먹을 때 맛있으니까 기분이 참 좋을 텐데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안 좋은 거죠. 청소년들도 학부모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탕후루가 소화당뇨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건강 문제뿐 아니라 환경에도 여러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분들이 골치를 앓고 계신데요. 약 30cm 길이의 탕후루 나무 꼬챙이가 쓰레기 봉투에 여러 갈래로 꽂혀 있다 보니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나무 꼬챙이도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미화원분들은 안전장갑을 착용해도 봉투를 뚫고 튀어나온 긴 꼬챙이에 찔려 피가 나기도 한다며 탕후루가 인기를 끌며 치워야 하는 쓰레기 양이 더 늘어났다고 언급했어요. 또 탕후루의 설탕 코팅이 떨어지면서 바닥이 끈적거리게 되어 노탕후루존도 등장했다고 하죠. 맞아요. 바닥도 끈적거릴 뿐 아니라 탕후루 나무 꼬챙이를 여기저기 버리게 되면서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된 거죠. 부산시는 최근 남구 등의 탕후루 가게 주변 청소 관리 감독 강화와 관련해 공문까지 보냈다고 해요. 최근 이 탕후루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기자님, 탕후루와 관련해 당류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탕후루 업계에선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죠. 맞아요. 탕후루 업계는 탕후루의 본질인 설탕을 뺀 제로슈가 탕후루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제로 슈거요? 제로 음료의 주재료가 되는 스테비아를 이용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로슈거 탕후루를 만들려면 설탕 대체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스테비아를 포함 알룰로스, 자일리톨 등
대체당으로는 탕후루를 만들 수 없기에 주로 이소말트라는 원료를 사용합니다. 이소말트요? 이소말트는 처음 들어보는 대체당이네요. 기존의 설탕 대체제들처럼 몸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원료인가요?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소말트는 장에서 흡수되지 않아 과도한 섭취 시 설사 등 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완벽한 대안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님과 탕후루의 유래부터 MZ세대의 문화로 자리 잡은 원인, 그리고 탕후루가 야기한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봤는데요. 이전까진 그저 맛있게 먹던 탕후루에 대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탕후루의 유행이 소화당뇨에도 영향을 끼쳐 사회에 이렇게나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니 저 또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2학기 마지막 슈똥라였는데요. 이번 정규 방송도 학우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안녕! 이상으로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최지미,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주희, 제52기 보도부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29일 금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